이런 디지털 AI 관련 공부를 좀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게 2023년에 이민재 선생님께서 하셨던 갤럭시 탭 활용 강의였는데, 그 연수를 들으면서 이렇게 퇴근하고 나서 보상도 없이 무료 나눔해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많은 배움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선생님들 이 시간에 이렇게 와 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 다들 대단하시고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 반,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 반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를 진행해봤던 주제 중에 가장 시의성 있는 주제가 뭘까 하다가 바이브 코딩을 고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연수는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실행해봤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자세한 실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정시에 맞춰드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실습은 자기주도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거나 안 되시는 부분은 저한테 따로 메신저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이브 코딩이 뭘까? 저희가 저희 강의는 1시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8시 되기 전에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브 코딩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코딩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파이썬 이런 거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코딩이라는 게 막상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근데 연구회에서 바이브 코딩 예시를 보여주신 선생님을 보고 바이브 코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뭐라고 설명드릴까 하다가 제미나이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음악과 코딩을 결합한 새로운 학습 방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이번에 또 알았지만 그 생성형 AI 이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검색으로 쓰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악과 코딩을 결합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가 말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거 아닌데?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네이버가 만든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아닌데? 했더니 이런 코딩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려고 이제 퍼플렉시티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정확하게 나왔어요. 생성형 AI가 개발자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해서 자연어로 된 지시를 코딩으로 구현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로 앱을 만들 수 있는 게 바이브 코딩입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쓰는 자연어랑 다른 컴퓨터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그동안은 그걸 이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쓰는 자연어를 알아서 바꿔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코딩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언어를 알고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이게 아니라 얼마나 더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의 아이디어를 녹여내는지, 그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브 코딩을 그러면 어른들이 하면 되지 왜 학교 교실 속 바이브 코딩으로 끌고 왔느냐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도 바이브 코딩을 제가 먼저 제가 편하려고 시작을 했지만 이게 학교 교실에서도 할 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바이브 코딩을 수업 소재로 삼음으로써 아이들이 이런 앱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또는 인공지능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 자체로 굉장히 큰 배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지식적인 걸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고 지식은 AI가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뭔가 그 과정, 준비, 또
협업해서 더 잘 프롬프트를 짜는 거, 이런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또 앞으로도 또 얼마 전에 젠슨 황이 깐부치킨 먹었던 것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AI가 정말 앞으로 더 발전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GPU가 들어오면서 AI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AI의 성장에 발맞추어 미래의 역량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교실 속 바이브 코딩이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교육적인 의미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런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도 교사가 힘들고 괴로우면은 절대 저는 교실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바이브 코딩을 잘만 활용하면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던 단순 업무들 이런 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아이디어를 잘 바이브 코딩과 엮여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뭐 설명드릴 것도 없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제미나이 먼저 첫 화면에 들어가셔서 이 캔버스 버튼을 누르시고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끝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도 중요한데 바이브 코딩으로 모든 앱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쉬운 기초적인 프로젝트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보를 그냥 있는 걸 보여주는 그런 웹앱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내가 어딘가에 누적을 해서 보고 싶다. 이러면은 이 백엔드라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지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려면 살짝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발자국 더 가면 이제 인공지능을 호출해서 뭔가 더 심층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에는 또 API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초적인 정말 그냥 정해져 있는 걸 얘가 출력만 하는 이런 프론트엔드만으로 구동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잘 작성하는 것인지 제미나이 아카데미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5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5단계로 프롬프트를 항상 쓰려면 맨날 까먹더라고요. 맨 처음 한두 개만 기억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이 역할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작업, 내가 명령하고 싶은 개요를 주는 편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꼭 포함해야 될 조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역할, 작업, 조건, 이 세 가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쓰시면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예시 자료들도 제미나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패들렛 자료에 넣어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들렛 자료를 보면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 자료 링크는 여기 주이즈로 단축을 해서 걸어놨는데 채팅방에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서 오늘 어떤 내용 할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제가 너무 오늘 빠르거나 또는 느려서 선생님들 속도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 오늘 끝나고 또는 나중에 한번 이 패들렛 다시 들어가서 보면서 스스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적어 두었고요. 먼저 프롬프트 작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화면으로 보면서 같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걸 잘못 만들었나 봐요. 그러면 제가 그 링크는 수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지금 주소 채팅창에 넣어주시면 제가 네, 고정해 이 드릴게요.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 작성 팁을 제가 넣어두었는데요. 제가 쓰는 3단계로 넣어두었어요. 역할로는 넌 전문 코더야 라고 주시면 이 제미나이는 기본적으로 제가 뭘 명령하면 이 설명하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는 바이브 코딩할 때 설명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코딩 모드로 집중할 수 있도록 너는 코더라는 이런 역할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작업에다가는 앱 소개를 써주시는데 대략적인 개요를 한두 문장 정도로 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조건에다가는 얘가 포함해야 될 기능들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마크다운이라고 써놨는데요. 여기 사례 2에 보시면 여기 샵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왜 들어가냐면 저희가 줄글로도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은 저희가 쓸 때도 조금 어렵고요. 이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보기 좋기도 할 겸, 그리고 제미나이가 좀, 제 의도대로 잘 구현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기호들을 쓸 수 있는데요. 이 샵이 하나만인 거는 제목이고, 샵이 2개가 되면은 이 하위 요소가 됩니다. 3개가 되면 그 하위 요소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주는 프롬프트를 계층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 2, 3은 순차적으로 이것들을 구현해라 라는 의미고, 다시를 쓰시면 이 항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프롬프트를 조금 더 구조화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저도 잘 몰랐던 건데, 이 여기서 이런 줄바꿈을 하는 게 무슨 단축키인지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줄바꿈은 이 Shift 엔터를 누르시면은 줄바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만들었던 웹의 그 바이브 코딩의 코드가 이거예요. 이 동료평가. 보시면은 정돈이 안 돼 있고 좀 저도 쓰면서 이걸 썼나 안 썼나 헷갈리고 또 인공지능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넣었을 때 좀 뒤죽박죽으로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걸 줄바꿈해서 이 샵과 1, 2, 3을 넣어가지고 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이런 마크다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배포를 하느냐 하시면은 제미나이로 웹앱을 만드시면 바로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학교 계정은 안 되고요. 개인 계정으로는 공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개인 계정으로 그냥 공유를 눌렀을 때 그 제미나이의 틀 자체가 보여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애들이랑 같이 만들었던 앱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애들이랑 만든 앱을 그 제미나이 내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공유가 돼요. 보면은 제미나이 표시가 뜨고 그렇게 막 멋져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미나이 안에서 만들었다 이런 티를 안 내고 그냥 진짜 웹페이지처럼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은 어떤 방법을 쓰실 수 있는지도 아래에 적어 두었습니다. 앱을 제작할 때 수행으로 하셨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그냥 활동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웹페이지 배포하는 방법을 적어 두었어요. 보시면 일단 코드를 복사하셔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 주시는데 파일명은 반드시 index.html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폴더 안에 넣으시고 네틀릭 파일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라가시면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준비돼야 될 거는 선생님들께서 바이브 코딩으로 코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한번 그 다음 단계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디플로이 매뉴얼이라는 여기로 들어가서 선생님들께서 저장해 두신 폴더를 바로 여기다가 드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름만 바꿔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죠. 웹앱으로 배포를 하는 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한 예시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그 패들렛의 사례 1 보시면 부진 학생 지도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바이브 코딩이나 어떤 에듀테크 AI 도구들이든 다 교사가 괴롭고 힘들면 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퀴즈의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동시에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한 번에 이따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넣어놓은 이 코드들은 다 뭐냐면 제가 부진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우리한테 정해진 시간은 조금밖에 없는데 아이들하고 1대1 지도를 하는 그 1시간 동안 애들이 물어보는 거는 애플을 놓고 이건 어떻게 읽어요? 바나나를 놓고 이건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아니라 사전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런 1대1 부진화 지도를 할 때 아이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습 도구들을 먼저 저는 바이브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 보실 수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해진 대로 출력하는 이런 것들이 쉬운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한 거잖아요. 간단한 건데 이걸 내가 반복해서 단순 작업하기 힘들다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하나의 방법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실 텐데 한번 프롬프트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2의 수업 도구 보시면 프롬프트를 자세히 적어두었어요. 이 발표자 뽑기 웹앱이 제가 처음 만들어봤던 웹앱인데 이건 사실 이 책에서 제가 보고 만들었던 거예요. 저 여기 둔천초등학교 김진관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요즘 교사를 위한 AI 디지털 수업 설계 가이드에 바이브 코딩 부분에서 발표자 뽑기 웹앱 개발 지침 이런 거를 그대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써뒀는데 한번 어려운 말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여기 두 번째 있는 바닐라 JS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바이브 코딩을 할 때 그 웹 개발 알아두실 부분을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이 앱을 만들 때는 첫 번째로 구조를 담당하는 HTML 그리고 이 스타일을 담당하는 CSS 그리고 기능을 담당하는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닐라 JS 같은 경우에는 간편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의미예요. 기본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여기서 바닐라 JS 말고 다른 것들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무조건 단순하고 간편하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index.html 파일로 만들어 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복잡한 앱은 여러 개의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의 파일로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똑같이 써보셔서 만드시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제가 만들었던 추천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름 뭐 홍길동 입력할 수도 있고 뭐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1 아니면 뭐 2, 3, 4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추첨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앱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알파벳 앱이랑
이거랑 공통점이 뭔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거에서 출력을 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게 가장 쉬운 앱의 형태입니다. 선생님들도 처음 해보실 때는 내가 뭘 이렇게 어디선가 끌고 오도록 만들어 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부여한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과정을 지금 사례 3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미나이 캔버스로 제작한 건요? 폴더가 없는데? 아, 그, 제미나이 캔버스로 제작하시고,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콘텐츠 복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코드를 통째로 복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메모장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시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과정을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코드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넣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이렇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폴더 안에 넣어서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질문들은 답변을 해드렸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도구들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간단한 것들, 그냥 정해진 것만 출력하는 이런 게임들을 이런 것들을 한번 사례로 제가 여기 다 넣어놨어요. 여기 있는 4개도 그렇고, 랜덤 추첨, 그리고 식생활 게임. 이거는 다 정해져 있는 키워드를 그냥 끌고 나오는 간단한 앱의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려면, 학생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제가 누적해서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한 단계 더 어려운 바이브 코닉입니다. 그걸 생성했던 게 여기 있는 동료평가 다시 1이에요. 보시면 전문 코더인데 학생들이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그걸 내가 스프레드시트로 전송돼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 제미나이가 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디서 보고 배운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제미나이랑 대화하면서 실전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뭐 구글 앱스 스크립트로 이걸 구현하는 방법을 중학생도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쉽게 설명해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걸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어렵다. 이거를 어떻게 앱스 스크립트를 쓰고 나는 뭐 책도 읽어본 적 없고 한 번도 써본 적 없고 모르겠다 하면은 선생님들 제미나이한테 계속 초등학생 수준으로 설명해줘.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설명해줘.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시면은 얘가 점점 더 쉽게 설명을 해주고 언젠가는 따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두 번째에도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게 그대로 했는데 애들이 평가를 해도 저한테 시트로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이브 코딩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이 에러가 나도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코드를 짠 게 아니고 AI가 짜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문제라서 이게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포기하지 마시고 후속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스프레드시트로 안 와. 했더니 그러면 그건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하면서 얘가 해결 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1번 확인했을 때 이건 아니었고 2번으로 했을 때 아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얘가 만들어준 방법으로 고치니까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브 코딩을 제가 결과만 딱딱 보여드려가지고 한 번에 말하면 바로 되는 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면 수정 요청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수정 요청을 계속 하면서 만드시는 것보다는 모든 원하는 사항을 첫 번째 턴에 넣어가지고 만드시는 게 완성도는 가장 높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모든 걸 첫 번째 턴에 넣어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하시고 거기서 나온 거에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걸 수정사항으로 고쳐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100%를 만들고 싶어서 계속 수정을 하시는 거는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90 정도가 올라왔다 하면 거기서 멈추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80, 90 정도 되면은 얘가 어느 정도 되게 잘 한 거거든요. 근데 80, 90 정도 됐는데 이 10을 더 완벽하게 하고자 수정을 시작하면 괜찮았던 것까지 망가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 내 마음같이 완벽하기란 쉽지 않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정하다 보면 원하는 대로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이브 코딩, 저희가 전문 코더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으로 원하는 100을 만드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사실 9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70, 80 나오면 저는 이제 그만합니다. 70, 80 나와도 엄청 잘 나온 거예요. 특히 애들하고 만드는 거는 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애들은 선생님보다 프롬프트를 더 못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과물이 제가 만드는 것처럼 정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만들었던 거에서 나아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바이브 코딩을 학생들이랑 해본 거는 정말 충동적인 결정이었어요. 이걸 왜 했냐면 저희가 6학년에 도덕에 나눔과 봉사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눔과 봉사를 어떻게 실천할래? 제가 교담이라서 도덕이랑 실과 교담인데요. 반별로 물어봤더니 어떤 반은 플로깅 한다고 하고 어떤 반은 뭐 캠페인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한 반에서 앱을 만들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저 같았다면 아 무슨 앱이야 그거는 네가 나중에 어른 돼서 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때 한창 이 바이브 코딩을 연습하고 있던 중이라서 아 그래? 그럼 너네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저희 6학년 4반 중에 한 반이랑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던 거예요. 정말 충동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자료가 좀 정선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살펴보면 먼저 애들하고 했던 거는 계획을 쓰는 거였어요. 계획은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모둠별로 협동을 해서 쓰게 했는데요. 이 틀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원래 이 제가 대전교육정보원에서 하는 이 바이브 코딩 공모전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내보려고 했었어요. 거기에 내보려고 했는데 어, 저는 그걸 대충 읽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팀은 참가가 안 되고 개인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 공모전의 양식으로 이렇게 쓰기만 하고 이걸 뭐 어디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들한테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하고 이거를 조금 다듬어서 그냥 제가 프롬프트로 만들었어요. 좀 다듬어가지고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그걸 제가 제미나이를 돌렸습니다. 그게 제미나이로 돌리는 것도 애들한테 시킬 수도 있겠는데요. 요즘 뭐 제미나이 학생용이 풀리기도 했고 캔바 AI도 가능하고요. 근데 저는 아직은 초등학생들한테는 이 생성형 AI 노출을 이렇게 빨리 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 앱을 만드는 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 링크만 올려서 아이들한테 한번 들어가 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다가는 좋은 점 쓰고 여기다가는 고쳐야 될 점 써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다른 패들렛을 만들어서 이거 피드백을 적었을 텐데 너무 대충 하기는 했어요. 너무 날것의 자료라서 선생님들이 조금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충동적으로 했던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여기서 생각보다 엄청 재밌어하고 많은 배움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들어가 보시면 이 앱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이들이 프롬프트 자체를 구체적으로 쓰지 못하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대부분 앱에 구현하고 싶었던 기능들이 실제 인공지능을 끌고 들어와야 구현이 되는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웹앱은 첫 번째로 정해진 걸 그냥 출력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 그 다음은 뒤에 데이터베이스를 끼고 있는 형태, 그 다음은 이제 API를 호출해서
실제 인공지능을 불러오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들이 원하는 건 그 실제 인공지능을 끌고 들어오는 형태였어요. 그러면 API 키를 넣어가지고 진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어,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구현이 어려웠던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앱은 실제 앱이 아니고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실제 앱이 아니고 너희가 그냥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도 뭐 그렇게 크게 불만은 갖지 않았고 공통적으로 수업 후기에 많이 나왔던 말이 앱 만드는 건 정말 어렵구나. 이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애들한테 모든 거를 프롬프트에 담아라라고 얘기를 해도 애들은 그 모든 걸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 인공지능은 모르고 나만 알고 그 경계도 잘 모릅니다. 당연히 알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컴퓨팅 사고력에 가까워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 이 프로젝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거를 더 뭔가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해서 해봐야겠다 했던 것이 5학년과 진행을 했던 자원순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나오겠지만 제가 그 6학년하고 첫 번째 그 프로젝트를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모듈별로 한 번씩 다 제가 생성을 해줘야 되니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만약에 한 반에 뭐 6모둠이 있다 하면 그걸 6개를 다 돌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어렵다 해서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사용을 했던 거는 아, 그죠. 이것도 돌리는 건 똑같이 돌리는데요. 뭔가 구현하는 형태가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돌리는 건 똑같이 돌렸지만 이 구현하는 형태를 네틀리파이로 하면 하나하나 다 이걸 넣어줘야 되니까 얘는 그 대신 구글 사이트로 만들었는데요. 구글 사이트는 그 코드 복사한 거를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아까 선생님들께서 폴더에 넣고 이걸 뭐 어디 가서 뭘 누르고 그러니까 네틀리파이는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보여주실 때는 구글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글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애들이 만들었던 프롬프트 링크를 걸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앱을 구현해서 애들이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여기서 다 눌러서 됩니다.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만든 대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었어요. 여기서 구글 사이트에서 이렇게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제가 패들렛에 다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고 애들도 여기서 이렇게 1, 2, 3, 4 모든 걸 다 해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앱 평가에다가 이렇게 쓰고 이제 평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앱 평가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앱스 스크립트랑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제 스프레드시트로 전송되게 할 수 있었던 그 앱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서 여기다 아무거나 입력하면은 3학 5학년이겠죠. 5학년이니까 5학년 1반 뭐 윤하명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러이런 게 잘했다. 칭찬한다. 이런 식으로 쓰고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투표하고 쓰고 넘어가고.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붙여넣기를 하냐면, 10글자 이상이 안 되면은 못 넘어가게 제가 그렇게 바이브 코딩 할 때 조건을 넣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글자 이상 써야지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앱 평가도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아까 그 프롬프트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애들이 여기다가 체험하고 나서
그 피드백도 다 적었어요. 아까 그 평가는 우리 반 안에 있는 그 애들끼리 서로 평가를 했다면 이 전시회에서는 모든 학년을 통합해가지고 다 체험을 해볼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 고쳐야 될 점도 이렇게 잘 적어 주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되게 열심히 적었죠. 이것도 막 제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닌데 진짜 자기들이 그 앱 개발자가 된 양 정말 그 앱 회사에서 시한 경쟁을 하는 양 서로 엄청 꼼꼼히 봐주고 수정 사항들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로 했던 거는 이 수정 사항을 바탕으로 수정 프롬프트를 써서 한 번 더 생성해보는 게 원래 제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이유는 선생님들도 지금 보시면서 아, 애들 힘들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애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롬프트 쓰는 걸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하면서도 좀 힘들어 했고 그 프롬프트를 쓴 게 그 바이브 코딩 결과가 100%로 구현이 되지 않는다는 그 괴리에서도 또 애들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고 싶다는 애들은 한 30% 정도 됐고 나머지는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움 나눔을 제가 볼만한 내용들을 체크를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애들이 확실히 굉장히 많은 배움이 있었어요. 제가 바라는 게 이 미래 역량으로서 약간 이런 것들을 아마 애들이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의도였는데 애들이 힘들다, 어렵구나, 뿌듯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애들이 그 프롬프트를 더 잘 씁니다. 이게 이 프롬프트 완성하는데 2차시가 들었어요. 2차시 동안 모둠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완성을 한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구글 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잘 쓰지는 못해서 한 2, 30분 만에 썼을 것 같지만 4명이 머리를 맞대고 2차시를 써야 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은 이런 걸 써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그런 퀄리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수업을 하고 나서 AI로 이미지 생성하기나 AI 수업을 해서 프롬프트를 쓰게 해보면은 애들이 엄청 자세하게 쓰는 습관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쓰면은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하면은 네가 그걸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서 인공지능이 못 알아들은 거다.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니고 네가 쓴 대로 구현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활용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더니 애들이 이제는 이런 디지털 기기를 쓸 때 훨씬 더 자세하게 모든 것을 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리터러시가 많이 향상되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 우리 반 애들이 어떤 소감을 적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애들한테 줄 프롬프트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애들한테 이 바이브 코딩 되게 뭐뭐뭐뭐 넣어라 라고 제가 쓰는 것도 좀 애매하고 정확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아예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프롬프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구글 문서를 모둠별로 아이들한테 줬고 그거를 클래스룸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앱 설계를 완성하고 나서는 바로 생성하면 그 제가 이 프롬프트를 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생성하지 않고 그걸 인공지능한테 이 프롬프트 평가해줘 라고 해서 피드백을 한번 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주고 그 피드백 바탕으로 한번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코드 생성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코드를 생성하실 때 아이들한테 시키시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이렇게 대신 생성을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뭐 교실의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해서
그 웹앱 코드를 복사해서 구글 사이트 여기 소스 코드에 붙여넣기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틀리파이 쓰는 것보다는 구글 사이트가 훨씬 간단하긴 해요. 정말 이 코드를 붙여넣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구글 사이트 게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그거 보면서 서로 테스트 해봤고 이렇게 배움 나눔까지 이렇게 일련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박신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테일한 글쓰기의 중요성. 정말 저는 이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이나 인공지능 역량 뭐 이런 것보다도 제 예상보다 훨씬 늘어난 거는 그 글쓰기의 중요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의도한 대로 흘러간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훨씬 더 큰 배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수업이지만 항상 애들이 제 생각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의 재미가 제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면서 저한테도 또 새로운 배움을 주는 게 이러한 융합 프로젝트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만드실 때 참고하실 만한 점은 저는 이거를 프로 계정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니는데 그 대학원은 프로 계정을 대학원생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프로 계정으로 생성을 했는데 이거 플래시 계정으로 생성을 하면 뭐가 많이 다른가 해서 플래시 모델로도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이건 정말 크게 뭐 중요한 그런 거는 아닌데 한번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것보다는 뭐랄까 좀 별로이게 나오더라고요. 안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좀 기능도 구현이 많이 안 됩니다. 훨씬 단순하고요. 물론 아이들이 말한 걸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데 뭐랄까 만약에 선생님들 프로 계정이 혹시 있으시면은 프로 계정 활용해가지고 생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플래시 계정밖에 없다 하면은 플래시도 준수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학교에서 주는 워크스페이스 계정 교육청 계정을 쓰지 마시고 개인 계정으로 생성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계정으로는 공유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 계정으로 생성을 해주시는 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제가 지금까지 바이브 코딩 했던 사례와 해보면서 느꼈던 팁, 그리고 좀 선생님들이 좀 유의하실 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보다 바이브 코딩을 훨씬 더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셔서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게 그 티셀파에서 얼마 전에 했던 선생님들이 바이브 코딩 한 사례를 여기다가 공모를 받아서 상품을 주셨던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시면 아니 이런 것도 돼?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 하면서 아니 그리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지?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구현하려고 했지? 하는 게 생각이 드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딩은 더 이상 누가 C 언어를 잘 쓰고 누가 파이썬을 잘하고 그게 아니고 누가 얼마나 더 생활 밀착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좀 불편하다 싶은 거를 참고 넘어가시기보다는 꼭 어디 적어두셨다가 이걸 뭐 바이브 코딩이든 아니면 바이브 코딩이 아니라 다른 AI 도구를 활용해서든 좀 그걸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더 뭐랄까 확산이 잘 되고 더 훌륭한 사례들을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명 지도할 때도 제일 어려운 게 불편한 거 찾아봐.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전 그렇더라고요. 저는 발명 교육 시작할 때 불편한 점을 이제 바꾸는 거다. 너네가 불편한 점을 주변에서 찾아야 된다. 그 단계가 저는 발명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이브 코딩도 똑같아요. 이 바이브 코딩 뭘 만들까? 이 아이디어 내는 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어려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저희 추천기 있잖아요. 추천기. 이것도 사실 단순한 거고 아이스크림몰에도 있는 거고요.
뭐 이 알파벳 스스로 학습기 이런 것도 사실 전자사전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정말 내 필요에 의해서 이런 거를 내가 불편을 참지 말고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서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약간 아이디어를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링크를 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는 프롬프트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오픈 프롬프트라는 사이트를 넣어 뒀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양한 AI 도구들에서 어떤 프롬프트를 쓸 수 있고 뭐 어떤 게 좋은 프롬프트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브 코딩은 프롬프트 쓰는 게 전부기 때문에 그만큼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프롬프트 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이트도 참고하실 수 있고 아까 제가 제미나이 아카데미 출처라고 밝혔던 이 제미나이 프롬프트 이 링크에서도 약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별로 없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이해가 다 됐다 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채팅창에 우리는 네, 만족도 조사 완료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남은 밤은 편안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